안녕하세요. 오브림자입니다. 한강 신도시의 마산동 쪽에 있는 위쪽에 이제 외곽지에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한강 신도시를 촬영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신도시, 한강 이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한강 신도시가 바로 옆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 한강 신도시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제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임장을 나와 본 거니까 또 한강 신도시에 또 여기 김포에 워낙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찾아보긴 조금 어렵고 오늘 돌아본 3개 아파트 과연 어땠을지 피디님과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간 아파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였냐면 이 운양역 인근이죠. 이 운양지구에 있는 이랜드. 이랜드. 네, 이랜드 갔었어요. 혹시 이랜드가 아파트 짓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쵸? 네, 이랜드라는 이름에 맞는 컬러의 아파트 같았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약간 베이지 톤의 그런 느낌이. 이랜드가 스럽다. 뭐 폰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은근히 그 로고나 폰트나 이런 게 네,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아파트랑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계속 지워도 될 것 같다. 사실 이랜드 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다른 브랜드구나, 그냥 이랜드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이랜드라는 이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이 킴스 클럽, 그게 또 그 아파트 1층에 있어가지고 그 이랜드 아파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에서도 많이 와서 쇼핑들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크기가 작다. 단지가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작고, 그리고 김포 전반적으로 다 아파트가 좀 높이가 낮다. 그 한강 신도시 내에 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지역이 있기도 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크게 높게 올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엔 또 그런 게 많이 해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고층 아파트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랜드는 운양지구에서도 꽤 선호되는 단지입니다. 펜트하우스도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게 확실히 좀 단지가 작다 보니까 안에가 좀 오밀조밀한 느낌이. 그래서 뭐 아주 특색 있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무난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준수한 아파트가 아닌가. 그렇죠. 뭐 이랜드라는 브랜드가 건설업체도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잘 지은 어떤 준수한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첫 번째 아파트는 저희가 소감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본 아파트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 보셨는지 기억하세요? 이편한 세상. 그쵸, 캐널시티. 캐널시티. 네. 캐널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단지를 끼고 이제 수로가 흘러요. 그렇죠. 우리가 금빛수로, 흔히 뭐 라베니체 상가들이 뭐 지나다니는 걸 라베니체 수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떠셨어요?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역시 수로가 있어서 그런지 청라가 청라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청라 영상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수로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렇게 흐르니까 그런 유사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확실히 그 전에 봤던 이제 이랜드보다는 확실히 주변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수로가 있으니까, 물론 막 수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경관이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색다른 느낌이긴 하죠. 실제로 라베니체가 어떤 베니스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이게 베니스처럼 보이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다채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이제 이편한세상 캐널시티는 그 라베니체를 따라서 지어진 신축 아파트다. 왜냐면 그 장기지구 근처에는 생각보다 그 정도의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편한세상 캐널시티가 상당히 선호되는 단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 있어서 혹시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거주로는 최고지 않을까. 뭔가 상가도 앞에 많고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확실히 일반 아파트랑은 조금은 다르다. 주상복합이라서. 주상복합이라서 보여지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주상복합이지만 주상복합치고는 많이 넓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1층에 또 주상복합스럽게 롯데마트가 있고, 그렇죠. 편하죠. 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눈비 맞지 않고 단지 내 롯데마트를 또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신도시가 지도상으로 굉장히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이 블록과 블록 사이가 굉장히 멀어서, 그렇죠. 걸어서 그냥 한 블록을 가는데도 사실 굉장히 지친단 말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어떤 단지 내에 뭔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인프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라베니차는 어떻게 보셨어요? 상권이 살아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사람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만 보이지 막 상권이 죽어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사진을 따로 첨부를 해드릴 텐데 그때 제가 이제 봄에 또 왔을 때는 굉장히 또 날씨가 좋고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아이 부모들도 같이 나와서 놀고 제가 날씨 좋은데 바깥에서 또 맥주들 마시고 치킨들 먹고 이러는 모습 보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혹할 것 같은 여기 살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고 사실 라베니차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원래도 이쪽 장기지구가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렇죠. 논밭에는 농업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농업용수를 대는 수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뭐 공원처럼 수로공원을 이제 바꿔가지고 만든 게 이제 라베니차 수로인데 초기엔 얘기가 많았죠. 수질 문제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됐고 상가를 베네치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살짝 중국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수질이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 네, 수질 엄청 좋더라고요. 네.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시멘트 바닥이. 그거 좋은 건가요? 일단은 수질이 좋다는 거. 왜 시멘트로 했을까요? 바닥이? 글쎄요. 왜 시멘트나 콘크리트였을까요?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지 않았을까. 아래쪽에 뭔가 타일화나 뭐 이런 모자이크 같은 거를 해놓으면 더 이뻤겠지만 역시 시공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바닥이 그냥 자갈밭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어쨌든 그거는 뭐 김포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까. 근데 뭐 나쁘지 않았다. 라베니치가 뭐 이제 김포에 사시는 분들 말고 다른 데에서 거주하시는 이제 외지인 분들이 좀 많이 폄하를 하는 아, 그래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라베니치 이런 걸 보고 김포시를 굉장히 폄하를 하거나 이 라베니치 수로나 이런 상권들을 굉장히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이제 날씨 좋을 때 인장도 와보시고 또 여기가 또 야경이 기가 막히거든요. 라베니치 또 밤에도 또 와서 치킨 한번 뜯어보시고 그러시면 또 임장을 또 다양할 때 와봐야 되니까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본 단지죠. 한강 에스테이트. 한강 에스테이트. 네, 요거는 이제 구례역하고 마산역의 더블역 세권. 더블 뭔가 뭐 패티가 2개 같은 그런 더블인가요? 예, 같은 종류의 고기 패티 2개, 야채 패티 2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더블역 세권. 하여튼 더블역 세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튼 굉장히 이제 묘한 위치를 잡고 있는 한강 에스테이트를 저희가 봤었어요. 그렇죠. 일단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또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이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가격을 듣고서 많이 놀랐죠. 저희도 임장을 해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안에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 네, 실거주 하기에도 뭐 구례역이나 마산역을 걸어서 하기 그렇게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피디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 저는 어쨌든 앞에 딱 두 단지랑 비교되는 게 확실히 그런 편의시설이 주변에 많지 않다라는 거. 딱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많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딱 붙어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편한데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외로 볼 때는 넓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딱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넓고 하니까 공원이 따로 필요 없고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고 보안상으로는 좋지 않을까. 삶의 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볼 때 이거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입지 독점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아파트 단지를 볼 때 이 아파트 단지가 과연 그 입지에서 독점성을 가지고 있느냐,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입지 밸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한강 에스테이트 이런 단지가 좀 그게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본 저희가 프랑스나 캐널시티하고 비교를 한다면 거기는 이제 라베니체 수로로 끼고 있고 그 상권이 같이 조성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입지 독점성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본 한강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뒤쪽으로도 사실 공간이 굉장히 많고 새롭게 신축을 때려 박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돌아봤을 때 아주 뭐 아파트의 상품성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넓고 대단지고 그냥 무난히 잘 빠진 아파트다. 가장 강점이라면 규모? 그렇죠. 근데 뭐 대단지 짓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평지의 신도시에 대단지 아파트 짓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바로 가격에 녹아들었고, 뭐 현재 부평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자면 앞에 살펴본 두 아파트들에 비해서 한강 힐스테이트가 1억에서 1억 5천, 최대 2억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힐스테이트가 3억 후반대에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뭐 좋게 생각하자면 한강 신도시 김포에서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부평이 3억 후반대니까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후반대라는 건 굉장히 입지가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편의시설이 빡 붙어있지 않다는 게 도보권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확실히 불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게 불편하겠어?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뭐 그 구례역까지 가는데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뭐 아시겠지만 신도시 사이에 걷다 보면은 왠지 똑같은 10분 거리인데 구도심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느낌? 그쵸.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멀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체감이 더 되는 거지, 뭐 아주 그렇게 도보로 못 갈 만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장을 나오셔서 한 번씩 이제 체감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아파트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둘러본 아파트들의 소감을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이번 임장을 나온 목적 자체가 한강 이 신도시의 발표에 대한 거잖아요. 네.